제가 18년도에 입사해서 19년부터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했었죠. 아마 뭐 법원에 계시는 보좌관님들이나 실무관님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? 크로노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? 그러지 않을까?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요?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할 수가 없고, 결국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상속 쪽의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가,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상속을 아예 안 하는, 평소에 그냥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사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 쪽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이 상속이란 분야 안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하고 보통의 변호사님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업무에 속해요. 로스쿨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막 엄청 배운다든지 시험에 나온다든지 그런 분야도 아니고요. 결국에는 실무에서 조금 자기가 이 일을 처리를 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은 사람만이 이 업무에 대한 지식도 있고, 법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좀 잘 처리해 주는지, 실제 채권자들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로 있는지,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회사보다는 상속적 업무를 많이 하는 회사, 또 그 중에서도 상속 포기, 한정 승인 쪽 업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. 법무사님한테 가는 게 좋아요? 아니면 변호사님한테 가는 게 좋아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꼭 법무사라 그래서 잘해준다, 변호사라 그래서 잘해준다, 이런 건 없어요. 변호사님이든 법무사님이든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 처리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잘하겠죠. 내 아는 사람이 뭐 안다고 거기다 무조건 의뢰하시기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상속포기 한정승인 쪽 업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곳, 거기다가 의뢰를 하셔라,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다 상속전문 변호사라고 써있긴 하잖아요. 진짜 그 사람들 전문이 맞는지는. 변호사 광고 규정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실제 자기 전문 분야를 등록한 경우에만 내가 무슨 분야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, 광고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슨 업무 뭐 전담 변호사다, 무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다, 이런 표현을 누구나 다 쓰죠.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전문이라는 그 두 단어만 가지고는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, 일반인 분들이.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우리는 상속 전문 사무실입니다, 우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,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?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숫자 이상의 상속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, 상속 분야에 관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, 경력도 이제 3년 이상 돼야 되고, 그런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를 상속으로 등록한 그 전문 분야 등록증이 나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. 변호사님이 그런 전문 분야 등록을 협회에 했어요. 그러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전문이라고 다 같은 전문이 아닙니다 하고 그 등록증을 게시를 해놓겠죠.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,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냥 무조건 전문이라는 말만 보시지 마시고, 하다못해 그 변호사 소개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다라는 표시가 있다든지, 아니면 전문 분야 등록증이 있다라든지, 뭐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. 사실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상속이라는 분야 안에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당히 좀 마이너한 영역이에요. 주로 이제 유류분반환 소송이라든지 상속재산 분할 이런 소송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 상속 전문 변호사님 중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속인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더 전문적일 수는 있겠으나,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많이 해본 분한테 가시는 게 제일 좋다.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조금 주력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춰놓은 곳, 이제 그런 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죠. 변호사님은 몇 건 하셨어요? 한정승인 상속포기요? 기억나세요? 저는
제가 하루에만도 상담을 적게는 뭐 5건에서 많게는 뭐 10건 넘게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제가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몇 년이 됐고 또 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하니까 전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호사님들한테는 되게 마이너한 영역인데 이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좀 열심히 해보자 좀 그런 의지가 있었고 저도 뭐 제가 이거를 무료로 다 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채무를 좀 떠안지 않게끔 상속인분들이 이런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유리 변호사님하고 처음부터 좀 열심히 이쪽 상속포기 한정승인 분야를 같이 좀 연구하고 해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많이 했습니다. 예, 다른 사무실에서는 못하는 유형의 사건들,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거, 좀 되게 좀 특수한 케이스, 특히 또 아예 외국인 분들 사건들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막 연구해가지고 한 것들이 좀 있죠. 더 스마트해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있다. 근데 이제 상속인 분들이 외국에 있다. 외국 시민권자다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.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. 요즘에 뭐 글로벌 하니까 자녀분들 해외에 많이 나가시고 뭐 그런 경우에는 똑같죠. 그냥 있는 지역이 상속인이 있는 지역이 해외일 뿐이고 똑같이 한국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건데 이제 또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상속인도 피상속인도 다 외국인인데 예를 들면 뭐 화교 이런 분들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한국법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재산도 채무도 한국에 있다라면 그 나라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걸 해온다고 한들 그 외국으로 돼 있잖아요. 한국에 가져와서 써먹기가 또 곤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게 제일 좀 효과가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. 저희 유튜브를 보면은 그 자동차 그 영상에서 약간 댓글 꽤 많이 달렸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자동차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.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재산이 있냐 채무가 있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한정승인을 했을 때에는 남은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아서 채권자한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상속포기를 쓸 때에는 내가 상속을 애초에 받지 않았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남겼다. 근데 자동차가 얼마 안 됐어요. 그 법이 정한 연한이 안 넘었으면 뭐 폐차나 말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단순히 돌아가신 분이 차를 어디다 대놨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대포차인 경우도 있거든요.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후순위한테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한정승인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 자동차를 나중에 가져와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못 하겠죠. 근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이 차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차에 과태료가 막 미납된 게 많아서 압류가 걸려 있어요. 그러면 과태료를 다 내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. 명의 이전을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나와요. 그러면 명의 이전을 안 하면 또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줄 거예요.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되면 또 과태료가 나와요. 그 다음에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얌전히 타고 다니겠어요? 자기 거 아닌데 뭐 과속하고 주차 위반하고 막 할 거예요? 그 과태료가 계속 쌓여요. 그러면 이 한정승인을 하신 상속인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소송해서 차를 가져와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제 집행 해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처치곤란한 차가 있다라면은 애초에 좀 한정승인은 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죠 저희가. 자동차 외에도 또 뭔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.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정승인 하면 끝 이게 아니고 부동산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서 채권자한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부동산이니까 취득세도 나올 거고 등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경매도 신청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바로 끝나나요? 경매해서 팔릴 때까지 뭐 1년 2년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사이에 재산세도 내야 될 거고 신경 써야 될 세금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
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그러면 뭐 한정 승인을 했든 상속 포기를 했든 그냥 세금 고지서 막 내버린단 말이에요. 부동산 팔렸을 때 양도소득세 내라고 뭐 고지서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법리를 알아야지 그걸 따져서 한정 승인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, 또는 남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내면 됩니다, 뭐 이런 것들을 다뤄줄 건데, 뭐 보통의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 그런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무작정 뭐 잘 모르겠는데요, 그건 다른 데 가세요, 나한테 의뢰한 거 아니잖아요,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다양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상속포기 한정 승인이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파생되는 영역까지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가는 게 좋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상속포기 한정 승인은 비용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막 사례를 어디 200만 원 뭐 이러잖아요. 이게 뭐 굳이 꼭 한정 승인 상속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 서비스가 마찬가지죠.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에 따라서는 뭐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또 업무 처리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정하시겠죠.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다, 상대적으로 의뢰인이 한정 승인 상속포기를 의뢰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이 빨리 서고 양식도 다 있고 좀 더 빨리 하겠죠. 그러니까 좀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게 가능하겠죠. 또 더군다나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의뢰인들한테 비용을 좀 싸게 해드려도 좀 더 운영을 하기가 쉽겠죠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속포기 한정 승인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아니면 비용을 좀 높게 부르시겠죠. 의도적으로 잘 모르니까 많이 부르든 아니면 이거에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해야 될지 잘 몰라서 높게 부르든. 그래서 제가 좀 의뢰인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거기 사무실에서 500만 원 주래요. 좀 심한 분은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그걸 진짜 주고 해요.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상에 여러 번 찍어서 올렸잖아요. 제발 이 영상 좀 보세요. 인터넷 찾아보시고 뭐 저희랑 비슷하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한정 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들 법률사무소들이 있잖아요. 그런 데서라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얘기 듣고 또는 가까운 데 그냥 한번 가보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그냥 이미 의뢰한 거 거기서 그냥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꼭 트러블이 생겨요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한테 상담 신청하시고 저랑 통화하시면 변호사님 제 사무실에 잘못 간 것 같아요, 지금이라도 변호사님한테 의뢰할 수 있을까요?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. 그러면 그쪽에는 사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십시오. 사임한다고 하면 거기 변호사님이 순순히 환불을 해주나요? 아니에요. 양심적인 변호사님이면 뭐 환불을 거의 전액에 가깝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분 잘 못 봤어요. 안타깝더라고요. 충분히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쪽을 잘 하는 데에서 진행을 하십시오. 의뢰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데 법무법인의 규모, 전관이냐, 이름이 유명한 대형 로펌이냐 이런 걸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대형 로펌에 가시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. 주로 이제 대형 로펌에서는 큰 사건들 많이 하잖아요. 상속 사건을 하더라도 그런 큰 분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보신 분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굳이 이 업무를 대형 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건 조금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뭐 굳이 이 업무는 네임밸류를 보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많이 해봤느냐, 그게 제일 중요하다. 중간에 문제 생겨서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.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겨서? 제일 많은 건 일단은 의뢰는 했는데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. 처음에는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. 뭐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. 또는 사무장님하고 상담하고 의뢰를 했는데 변호사님을 한 번도 못 받고 얘기도 못 들었고 연락도 안 되고 사무장님 뭐 질문을 해도 기다려라 이러기만 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애초에 상담을 잘못해 준 경우. 그러니까 요즘 의뢰인분들 똑똑하시잖아요. 인터넷에 본인도 찾아봤는데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맞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최근에는 그런 경우 있었죠.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어요. 그리고 손자녀들도 있고 판례 바뀌어서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해도 뒤로 안 넘어간다고 판례가 바뀌었죠. 판례 바뀌기 전에는 손자녀가 또 상속인이 되니까 꼭 한정승인을 자녀가 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. 1순위 상속인 중에서는 누가 한정승인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
상담을 받았던 변호사님은 아니다. 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.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손자녀가 여전히 또 넘어갈 수 있다. 이런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럼 제가 그랬죠. 거긴 가지 말아라. 나한테는 의뢰를 안 하더니 거긴 좀 아닌 것 같다. 거긴 가지 말아라.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죠. 좀 이렇게 좀 잘못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.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는 거죠. 상담을 하러 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찐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?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의뢰인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. 변호사님 그러면 한정승인 하는 게 좋을까요? 상속포기 하는 게 좋을까요?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일단 드리죠. 물론 결정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기준은 제시해줄 수 있잖아요. 차이가 뭔지도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런 답이 명쾌하게 있을 때 아 여기는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, 좀 잘 알고 있구나,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,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딱 진짜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많은 사무실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제가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한정승인 이후에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. 아니 기존에 했던 사무실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또 여기 와서 하시려고 하시나요? 거기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일 텐데 그 변호사님이, 그 법무사님이 자기는 이런 업무를 안 한대요. 한정승인해서 자기 업무가 끝났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서 하래요.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나눠줄 재산이 없어요. 청산이나 파산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그 담당했던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심판문 보고 아 당신은 채권자한테 나눠줄 게 없다라고 통지 잘 보내면 마무리가 되고 굳이 뭐 청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도의 안내를 해줬으면 굳이 이 의뢰인이 불안해하면서 다른 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안내조차를 안 해줬나 봐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 한정승인 딱 끝났다고 그 이후에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안 받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청산을 하려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. 제가 이제 보고 청산을 안 해도 됩니다. 채권자한테 통지문만 보내면 됩니다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신문 공고는 하셨냐? 신문 공고도 안 했대요. 법에는 심판문 받으면 5일 내에 신문 공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했냐? 변호사님이 법원에서 심판 나왔으니까 자기는 업무 끝났다고 이후로 연락을 안 받았대요.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이거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해서 심판 받고 손 떼시냐? 아니면은 그 이후의 절차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냐?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죠. 왜냐하면 애초에 상담하고 특히 수임 계약을 할 때 이런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두면 나중에 가서 의뢰인의 기대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청산 절차까지 필요한 사건이라면 청산 절차까지 진행할 걸 예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재산 목록도 좀 잘 기재가 되고 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좀 청산까지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수월하시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어떤 기준으로 내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잘 처리해줄 좋은 변호사님, 법무사님을 찾을 거냐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이건 제 기준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내가 좀 더 믿고 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,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많이 하는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. 저희 법무법인 더 스마트가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많이 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 법무법인 더 스마트를 처음부터 찾아주시면 좋겠다,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